귀멸의 칼날 귀살대 9명의 주 중 하나인 충주 코초우 시노부. 그녀는 화주였던 자신의 언니 코초우 카나에를 이어 귀살대의 기둥이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서 오는 부족한 근력 탓에 도깨비의 목을 벨 수 없어 독과 찌르기를 활용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싸우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귀멸의 칼날 이야기 시노부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18세, 키 151cm, 본명 코초우 시노부, 일륜도 연보라색, 벌레의 호흡. 시노부는 밝은 피부와 끝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짙은 보라색의 머리를 지녔습니다. 눈은 곤충의 눈처럼 겹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고정해주는 커다란 나비 장식을 하고 다니며 귀살대의 제복 위에 걸치는 하우리를 자세히 보면 나비의 날개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노부가 주인공 일행에게 다가가면 탄지로와 제니츠가 얼굴을 붉히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세계관에서 손꼽는 미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노부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언행을 보여주지만 이 따뜻해 보이는 성격은 죽은 자신의 언니의 모습을 흉내냈을 뿐 사실은 다혈질에 가까운 성격이고, 시노부는 항상 도깨비를 향한 복수심과 분노를 속마음에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구모산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목소리로 카마도 남매를 감싸는 기유를 향해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면전에 날리기도 하는데, 이는 시노부의 원래 성격과 언니를 흉내낸 모습이 뒤섞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거처인 나비저택에 일하는 아이들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며 과거에 언니와 함께 인신매매를 당하던 카나오를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안 좋은 과거들이 있는 아이들 또한 시노부를 존경하고 잘 따른다고 합니다. 과거 시노부는 약사인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 언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깨비에게 부모님을 잃었고 곧바로 나타난 교메이가 구해주게 됩니다. 이후 자신들도 도깨비를 해치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귀살대에 들어가기 위해 교메이를 찾아갑니다. 허나 교메이는 자매의 입단 신청을 거절합니다. 항상 죽음과 대면하는 귀살대원들에겐 복수든 원한이든 자신을 지탱해줄 수 있는 강한 동기가 필요한데, 사람도 도깨비도 모두 구원하고 싶다는 언니 카나이의 지원 동기가 너무 상냥하다는 이유였죠. 어쨌건 이 자매는 도깨비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한동안 교메이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교메이는 입대를 포기시키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데 성공한다면 교육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자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지만 이들은 바위 밑에 구멍을 파고 지뢰를 만들어 바위를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교메이가 도구를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을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후 자매는 육성자를 소개받고 최종 선별을 통과해 귀살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언니인 카나에는 꽃의 호흡을 사용하는 주, 화주가 되었고 시노부가 곁에서 함께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나에는 한 도깨비와의 전투 끝에 전사하게 되고, 카나에는 동생에게 귀살대를 그만두고 평범한 인생을 보내달라 했지만 도깨비에게 모든 가족을 잃게 된 시노부는 복수를 선택했고, 결국 카나에는 시노부에게 자신을 죽인 도깨비에 대한 단서를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이후 시노부도 복수를 위해 실력을 올려 충주가 되었고, 나타구모산에 12개월이 나타나면서 기유와 함께 파견되면서 등장합니다. 가는 도중 형 도깨비의 독에 당한 제니츠를 구해주고 딸 도깨비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 사이엔 기유가 하연 오 루이를 처치했고, 시노부는 도깨비인 네즈코를 발견하면서 즉시 해치우려 했지만 기유가 시노부의 일격을 막아내면서 대치합니다. 기유는 시노부를 상대하면서 탄지로 남매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지만 파견 당시 시노부의 측우코인 카나오가 동행했었습니다. 카나오가 순식간에 탄지로를 눕히고 네즈코를 베려던 순간 뻑새 까마귀에게서 카마도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지령을 전달받아 싸움을 그만두고 모두 본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살대 본부에선 카마도 남매의 처분에 대한 조합 회의가 열립니다. 다른 주들이 당장 처형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할 때
시노부는 탄지로에게 진통제가 들어간 물을 먹여주면서 유일하게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네즈코가 인간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자 시노부는 이전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주인공 일행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리고 가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 일행의 재활 훈련과 전집중 상중을 알려주는 등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이후 탄지로에게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불의 호흡은 몰라도 화염의 호흡은 있는데 화염의 호흡을 쓰는 렌고쿠라면 뭔가 아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무한열차 임무에 탄지로 일행의 파견을 추천합니다. 진행되는 전개에서 탄지로 일행과 텐겐, 무이치로, 칼로지의 활약 덕에 어느덧 상현의 절반을 토벌하게 되었고 반전 발현과 합동 강화 훈련에 대한 조합회의에 시노부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한 도깨비가 되면서 무잔의 대규모 침공에 대비하게 됩니다. 합동 강화 훈련에 참여하는 다른 주들과 달리 시노부는 약하게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우부야시키의 제안으로 타마요와 협력해 독과 약의 공동 개발 작업에 임합니다. 하지만 도깨비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시노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유시로와의 신경전까지 벌이게 되면서 훈련 참가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카나오가 시노부와 훈련하고 싶다고 솔직한 의사를 밝히자 시노부는 카나오의 변화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침 딱 좋은 시기라며 카나오에게 자신의 언니 카나에를 죽인 도깨비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무잔이 우부야시키의 저택을 기습했을 때 그 직후 모든 주가 집결해 무잔을 공격했지만 나키메의 혈기술에 의해 도깨비들의 본거지인 무한성으로 가게 되었고 모든 인원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중 시노부는 피냄새를 맡아 혈향을 풍기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방 안에선 한 도깨비가 식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깨비의 정체는 상현 2, 도우마로 시노부는 그의 말투와 부채를 보며 자신의 언니를 살해한 도깨비임을 확신하고 독을 이용한 찌르기 공격을 가했지만 무려 상현의 2인 만큼 순식간에 해독해버립니다. 이후 시노부는 계속해서 독의 조합을 바꿔가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도깨비에게 통하는 독의 근간은 등꽃이기 때문인지 분명 독의 성분은 조금씩 바뀌지만 오히려 도우마는 독의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노부는 도우마의 혈기술에 당해 폐가 개서 상태에 이르면서 어깨부터 폐까지 베이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시노부는 절망감을 느끼고 포기하려 했지만 언니의 환상을 보고 최후의 힘을 짜냅니다. 지면에 딱 붙은 상태에서 상단으로 검을 내질러 도우마가 목에 칼이 꽂힌 채 천장에 박힐 정도의 일격을 가하고 독을 주입했지만 더 이상 도우마에게 독은 통하지 않았고 시노부는 도우마의 베어허그에 온몸의 뼈가 부러지면서 끝내 흡수당합니다. 이후 이노스케와 카나오가 도우마와의 전투를 이어갑니다. 도우마는 적당히 상대해주다가 분신을 만들어두고 다른 곳으로 향하려던 그때 도우마의 얼굴 한쪽이 녹아내립니다. 시노부는 1년 내내 등꽃독을 복용했으며 타마요와 새로운 맹독을 만들고 그것도 복용하면서 살아있는 맹독 덩어리 그 자체가 되었고 도우마의 확실한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도우마에게 흡수당하면 일부러 독이 천천히 돌게끔 설계했다고 합니다. 합동훈련 때 시노부가 카나오에게 말해주었던 도우마를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이 이것이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이노스케와 카나오가 달려들어 도우마의 목을 베면서 토벌에 성공합니다.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을 사용합니다. 시노부의 일륜도의 형태가 상당히 특이하다 보니 일륜도의 색은 오피셜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등이 위에만 조금 있는 검날에서 연보라색이 살짝 빛나기 때문에 일륜도 고유의 색은 연보라색으로 추정됩니다. 물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 중 꽃의 호흡이 있는데 그 꽃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이라고 합니다. 위력적인 참격이나 넓은 범위의 공격보단 빠른 속도의 접근과 찌르기에 특화되어 있으며 근력이 약해 도깨비의 목을 벨 수 없는 시노부가 독을 활용하기 위해 찌르기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호흡법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벌레의 호흡에 당한 도깨비들의 소감에선 목을 베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심했다가 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절망감과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시노부는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륜도에 의한 참수가 도깨비를 처치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만큼 확실하게 목을 벨 수 있는 정도의 완력이 필수적인데 시노부는 그 정도의 근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가 작고 가벼운 덕분인지 민첩성이 뛰어나고 참수만이 도깨비를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보니 약하게 능한 자질을 살려 도깨비에게 통하는 독을 만들어냈고, 자신의 강점인 민첩성을 합쳐 독자적인 전투 방식을 통해 주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또한 신호부의 저택인 나비저택이 귀살대 내에서 병동으로 쓰이기 때문에 귀살대를 지탱하는 기둥에 걸맞은 전투력뿐 아니라 의술 및 치료라는 중요한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륜도가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찌르기를 통해 상대에게 독을 주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 검의 형태를 가진 주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칼로 한 번에 주입할 수 있는 독의 총량은 50ml라고 하며, 검집 내부에 특수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검집 내에서 독 조합이 이루어지고 검을 검집에 넣었을 때 독 충전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배는 근력이 약하다는 신체적 페널티를 안고 있지만 높게 뛰거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찌르는 위력은 상당히 강해 바위도 간단하게 뚫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찌르기의 위력에 비례하는 속도까지 겸비해 상현 2 도우마가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장면을 통해 속도 한정으로는 귀살대 탑클래스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도우마는 시노부보다 카나오가 더 강한 것 같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최종장까지 현역으로 있던 주 중 유일하게 반점을 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게도 검사로서 타고난 자질과 포텐셜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중에서 등장한 벌레의 호흡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비의 춤, 장난. 나비가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이면서 뛰어오른 뒤 착지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속도로 상대를 여러 번 찌르는 기술입니다. 봉화의 춤, 참된 휘어짐. 상대방에게 순식간에 파고들어 찌르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사전 동작이 없어 기습에 적합하며 상현 도깨비인 도우마가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잠자리의 춤, 보관 육각. 대량의 독을 주입하기 위한 연격 기술로 총 6번을 찌른다고 합니다. 진해의 춤, 백족 주름 상자. 지면이 파일 정도로 강하게 발을 구르고 지네가 꿈틀거리듯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면서 방향 예측이 불가능하게끔 교란시키면서 접근해 회피할 수 없는 타이밍을 노려 찌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노부의 가장 큰 진가는 단연 약학입니다. 시노부는 타마요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약물의 총 4가지 효과 중 하나가 해독되면 다음 효과는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세공해주면서, 이는 무장과의 혈투 내내 결정적인 도움을 줬고, 직접 독을 섭취해가면서 자신의 신체를 미끼로 도우마를 쓰러뜨릴 기회까지 만들어준 담력도 겸비해 전투력만큼은 다소 떨어질지언정 충분히 다른 주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활약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고의 미녀 시노부. 본성마저 숨기고 언니를 흉내내면서 언니의 복수만을 위해 살아갔지만 도깨비에 의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나비저택에 걷어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과 주인공 일행을 보살펴주는 모습을 통해 시노부의 인품은 귀살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